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해당의 이슈 있는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좀 다뤄보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로지 코인을 위한 정보와 코인을 위한 분석과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과 이런 게 전혀 연결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또 은행별에 따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은행에 따른 이슈는 계속 2분기 때까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위 10개 은행이 예금의 65%를, 상위 15개 은행이 75%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미국 내 31%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를 집어드린다고 하면 JP모건은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참고로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른 위험 요소가 나온다고 하면 즉각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가 속해 있었을 때, 이번 주 비트코인 거래 결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을 때, 이번 주 비트코인 보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중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내 감사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과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이제 크립토 채굴에 있는 법안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부감사협회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발언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투명성과 책임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4가지 입법 제안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차곡차곡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크립토 관점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긴급 은행 대출이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크립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요.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중소 기업 정도에 있는 규모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크립토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빌립니까? 중소형 은행에게 자금을 거의 좀 많이 융통을 시키는데, 그 융통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요즘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대출을 오히려 옥죄고 대손 충당금을 빨리 쌓기를 위한 형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2분기, 3분기 때 크립토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VC 애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번 민코인으로 인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해석을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잠깐 저번 시간에 요 이야기 했었죠. 민코인 열풍에 샌드위치 공격에 빈발하고 있다. 샌드위치 트레이딩은 트랜잭션 처리되기 전에 트랜잭션을 모여서 매수를 걸어둔 트랜잭션을 보고 매수 매도 주문을 봇을 통해 차익 거래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이용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엄청난 가스비도 같이 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랜잭션을 찾아내는 이 같은 가로채기 공격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런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 이게 민코인을 내가 지금 갖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허탈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더리움 소각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디플레이션 구조가 강해지고 있고 라이도 레버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도 쪽이 최근에 스테이킹에 있는 물량을 다 이쪽으로 다 흡수가 어느 정도 되물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민코인이 또 많이 인기가 끌다 보니까 이쪽에 레버리지가 많이 튀어주었고, 이 레버리지가 많이 튀어주니까 역사상 이더리움 소각이 많이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더에 있는 결집에 있는 도미넌스도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당연히 이더에 있는 가격도 상당량만큼 방어도 좀 잘 되어져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민코인의 약간의 부작용도 일시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소각량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어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이더와 같이 공생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이런 민코인이 많이 이더 기반의 민코인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걸 못 샀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이더를 요 순간이라도 잠깐 샀다가 좀 팔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남겠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페페 코인의 20일간 발자취라고 해서 15일날 데뷔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16일날 시초가 대비 100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17일날 5,000배, 18일날 500억 달성했고 19일날 1,000억 달성했고요. 그리고 20일부터 5월 2일까지 노빠꾸 우상향이 이루어졌고 시가총액 5천억을 5월 3일날 찍게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가총액 1조 원을 찍게 되고요. 현 시각 수준으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으로 28만 배 수익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한 임팩트가 있고 이제 그것의 후속타로 여러 가지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민코인을 보면 민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민코인에서 많이 돈을 벌었던 여기에 있는 집단, 누구인지는 모르는 그 집단 쪽은 또 다른 작업을 치게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가지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튀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여기에서 통상 코인의 국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건 비트코인 변화 추이는 여전히 0.1에서 1 비트코인의 지갑수와 비트코인 수가 거의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과 10 비트코인이 많고,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곳은 1000 비트코인과 10,000 비트코인과 10,000 비트코인에서 10만 비트코인 쪽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코인 쪽이와 지갑 쪽이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의 근거치, 추정된 근거치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54%는 2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쪼개기 들어갔으니 이거 한동안 나올 물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조만간에 이제 국가별 세금도 많이 걷고 있고 좀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더 재단이 이더를 옮겼는데 사람들은 다들 이더 팔아서 페페 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 페페를 보게 되면 시바와 비슷하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는 시바의 이제 과거 내용인데 과연 여기에서 멈출까 더 갈까, 이게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재단에서 크라켄으로 1.5만 이더가 이체가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권도용 씨가 한국에서 아마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온체인 보유 중인데 듣기로는 75일 기준점으로 계속 경매에 붙여가지고 정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제피버거니 기관 투자자 미국 규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대신 금 매수를 좀 하는 것 같다. DCG 창업자가 75만의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ETC 신탁 주식을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디폴트로 가게 되면 뉴욕 증시 반토막 날 수 있는 4가지 협상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왜? 물가 발표할 때마다, 실업자 발표할 때마다, 금리 인상 발표할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움직였었죠.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 합의점을 보았을 때가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독자적 한도 증액안 통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만 좀 더 벌자면 유예 법안 통과, 네 번째로는 백금 동전 주조, 백악관 독자 행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 국회의원에 따른 논란 이후 썸네일 내용으로 또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드리고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코인적 관점, 코인을 위한 코인의 이슈가 나왔던 내용들로 위주로만 다룰 뿐이지 전혀 색깔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이분이 2017년도 때부터 상당히 코인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전 때부터 뭐 주식으로 많이 벌었고 그 돈의 시드가 3억 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주식 매도하고 코인으로 갈아타니까 뭐 15억 원이 됐다가 지금 뭐 60억 원대까지 뭐 갔더라 라는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추적했던 분이 한 분께서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코인에 따른 해명을 이제 모 국회의원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체 내역 다 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코인 투자 원금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매도한 대금 다 투자했고 이체 내역 모두 남아져 있다. 그래서 찾아보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코인 대금 이체했다라면서 오히려 예금 보유액이 급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에 따른 부분이 의혹으로 남아져 있어요. 너 돈 어디서 난 거냐? 너 돈 어디서 났길래 뭘 한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면요. 이분이 과거의 행적이 조금 불순하긴 했습니다. 뭐냐면 거짓 코스프레를 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막 영상도 지금 뭐 떠돌고 있는데 이분이 신발도 막 구멍 난 거, 뭐 가방도 상당히 뭐 허질구리한 거 이런 서민 코스프레 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름이 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뭐 투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22년도 때로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3월 초에 모 의원님께서 위믹스 60억 원 보유했고 불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다. 25일 트래블 룰을 도입을 했고 10월 17일 코코아 파이낸스 담보대출 공론화했고요. 18일날 유통량 이슈 공론화했고 27일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했고 24일 유통량 소명 못해서 상장 폐지됐죠. 22년 말에 거래소 금융위 이 부분에서 이상거래 자료 제출을 했고요. 금융위원회 검찰 관련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영장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3년 2월 달에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에서 진행했고 5월 5일 기준점으로 모 국회의원이 위믹스 이상거래 단독보도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현금화 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순 요약을 또 드린다고 하면 유믹스 또 투자자분들이 또 화날 수도 있겠지만 유믹스 팔고 다른 거 뭐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 보유 중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뒤부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다른 코인 보유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분이 이 혼자서 했을까? 아니죠. 다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뭐 루트로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이 갖고 있는 다른 코인 보유 중인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얼추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장난질로 인해서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죠. 왜냐? 내년에 당연히 총선도 있고 또 그러면 선거 비용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이 정도까지 한번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코인이 무슨 탈세용이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코인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언론 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문거래가 또 제공이 됐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를 되게 뭐 도박성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시선이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후원도 받았어요. 네, 돈 이렇게도 많은데 그러면서 가방 뭐 찢어지고 뭐 신발 구멍 난 거.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그 품위 유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네, 그거 다 정장 사입으라고 주는 거고요. 구두 신고 뭐 이런 돈 쓰라고 준 돈인데 그런 데다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이쪽은 되게 추잡한 동네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잡한 동네라는 것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국회의원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추잡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특정 뭐 이런 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도 5월 달에 나오는 법안도 과연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또 그걸 교묘히 역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A안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네들이 사람 독가서 겉으로만 겉표지만 야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해놓고 속 내용은 빈 깡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래왔어요. 부동산 때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 내용만 파악하지 마시고 속 내용이 정말 우리를 위한 투자자 보호 체계가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죠. 전 계속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저분들이 뭘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습니까? 믿는 건 서류밖에 안 믿는다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